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면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네요.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그 한마디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64세 심혈관 내과 전문의 정기훈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고지혈증은 기름진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깨져서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물 마시는 습관, 이 세 가지만 흐트러져도 혈관은 조용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65세 김명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검사에서 LDL 수치가 190으로 나왔습니다. 정상보다 훨씬 높아 피속이 끈적해진 상태였죠. 약을 드시길 권했지만 어르신은 운동으로 고쳐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2번 따뜻한 물 1컵, 저녁 식사 전 10분 걷기, 기름 대신 들기름 1숟가락, 단 3가지 습관이었습니다. 2달 뒤 LDL이 190에서 132로 내려갔고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중성지방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얼굴에 붓기가 사라지고 아침이 한결 가벼워졌죠. 고지혈증은 통증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리듬을 되찾으면 수치는 반드시 내려가고 혈관은 다시 깨끗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무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혈관을 되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김명자 어르신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몸속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 먹고 나면 꼭 눈이 감겨요. 아침엔 얼굴이 붓고 저녁엔 다리가 무겁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LDL 수치가 190, 피속이 이미 끈적해진 상태였죠. 중성지방도 기준치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기름진 걸 거의 안 먹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묻습니다. 기름도 조심하고 운동도 조금씩 하는데 왜 수치가 안 내려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의 순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으면 몸은 이 사람은 기름을 저장해야겠다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혈관 속 기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밤늦게 간식을 먹으면 몸은 쉬지 못하고 기름을 다시 녹여 저장하려 듭니다. 그게 바로 혈관이 막히는 과정입니다. 이건 음식을 가려 먹는 문제보다 생활의 리듬이 깨진 문제입니다. 몸은 규칙을 기억합니다. 아침엔 일어나야 하고 저녁엔 쉬어야 한다는 순서를 잊지 않죠. 그 순서가 뒤집히면 피 속의 기름이 제자리를 잃고 이곳저곳으로 떠돌기 시작합니다. 김명자 어르신에게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린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순서를 만들어 봅시다. 그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1컵을 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굳어있던 피를 깨우고 혈관 벽에 붙은 기름을 녹여내는 신호입니다. 둘째, 점심에는 반드시 천천히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30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먹어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바로 그 천천히가 혈관을 살립니다. 음식이 천천히 들어오면 간은 기름을 한꺼번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태우고 조금씩 흡수합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몸을 바꿉니다. 셋째, 저녁엔 들기름 1숟가락을 반찬에 곁들였습니다. 기름인데 괜찮아요? 하고 물으셨죠.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은 혈관 속 기름을 밀어내는 기름입니다. 몸은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깨워주는 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걷기였습니다. 식사 후 10분, 단 200m라도 좋습니다. 걷는 순간 다리가 펌프처럼 작동해 피 속의 기름을 움직이게 합니다. 혈관이 스스로 청소를 시작하는 셈이죠. 이렇게 단 3가지 습관을 2달간 이어갔습니다. 놀라운 건 수치보다 몸의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붓기가 줄었고 2달째에는 얼굴빛이 맑아졌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밥 먹고도 졸리지 않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LDL은 190에서 132로
중성지방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치보다 그분의 걸음 속도와 표정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표정이 먼저 바뀝니다. 그건 피가 다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지혈증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늦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몸이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아침을 거르지 말고 저녁은 늦지 않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을 되살립니다. 이건 약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은 약을 기억하지 않지만 리듬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2달이면 피가 달라지고 3달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때쯤이면 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괜찮아요. 피가 다시 흐릅니다. 김명자 어르신이 생활의 순서를 바로잡은 뒤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린 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몸의 리듬이 바로 서면 그 다음엔 혈관이 깨끗해지는 재료를 선택하는 일이 남습니다. 이건 약보다 쉽고 오래갑니다. 먼저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름진 걸 피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혈관을 더 막는 건 눈에 잘 안 보이는 기름입니다. 첫째, 튀긴 음식입니다. 겉은 바삭하지만 그 속엔 산화된 기름이 가득합니다. 한번 튀긴 기름은 산소와 열에 닿으면서 검은 기름으로 변합니다. 이 기름은 몸 안에서 혈관 벽에 달라붙는 접착제가 됩니다. 튀김 한 접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혈관 벽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동과 같습니다. 둘째, 가공육과 빵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그리고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들. 이 음식들은 보이지 않는 설탕과 나트륨으로 가득합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속을 좁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아무리 채소를 많이 먹어도 이 음식들이 하루 한 번이라도 반복되면 혈관은 맑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꾸준히 권하는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약을 줄였습니다. 첫째, 부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는 위장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역할은 피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부추 속에 알리신 성분은 기름을 녹이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합니다. 한마디로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김명자 어르신도 아침 식단에 부추를 더했습니다. 계란과 함께 부추를 볶아 드셨죠. 한 달이 지나자 손끝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혈류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피를 맑게 하는 대표 음식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 라이코펜은 혈관 속 기름을 산화시키지 못하게 막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끈적해지는 걸 예방하는 방패입니다. 단 냉장고에 오래 두면 효소가 죽습니다. 실온에서 하루 숙성시켜 드시면 그 향과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셋째, 아보카도입니다. 기름이 많은 과일이라 피해야 할 것 같지만 아보카도 속 기름은 좋은 기름입니다. 몸속의 나쁜 기름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식빵 한 조각에 아보카도를 얹어 드세요. 그 한 끼가 혈관을 맑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이 3가지 음식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부추와 계란, 토마토와 올리브유, 아보카도와 두부 이렇게 짝을 맞추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기름을 녹이는 음식과 피를 움직이는 음식이 만나야 몸이 반응합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이 식단을 3주 동안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따뜻해요. 그건 혈류가 다시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번째 주에는 발뒤꿈치의 거칠음이 사라졌고 피부색도 맑아졌습니다. 검사 수치보다 먼저 변한 건 피부의 빛깔이었습니다. 몸이 맑아지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고지혈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는 건 약이 아니라 리듬과 음식의 순서입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혈관은 스스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더하면 좋습니다. 그건 바로 하루의 움직임, 즉 걸음입니다. 음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면 걷기는 그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돌게 합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질 때 몸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회복합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영양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열리고 닫히는 작은 길입니다. 이 길을 매일 조금씩 열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운동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걷기는 몸속 순환을 되살리는 스위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하루 10분의 걸음이 약보다 강한 치료가 됩니다. 김명자 어르신도 초반엔 걷기를 어려워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쉽게 붓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처음 일주는 운동이 아닌 산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10분 병원 앞 정원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처음엔 200m도 힘들어했지만 하루하루 걸음이 늘어가며 몸이 반응했습니다. 걷기 시작 후 2주가 지나자 아침에 다리가 덜 붓고 신발이 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다리 속 정체된 피가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다시 열리고 피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때부터 3가지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식후 30분에 10분 걷기. 식사 직후엔 혈당이 오르고 피가 끈적해집니다. 그때 10분만 걸어주면 혈액 속 기름이 눌러붙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혈관 정리 시간입니다. 둘째, 아침 햇빛 아래서 걷기.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그 비타민 D가 피 속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를 깨웁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 3분 스트레칭. 하루 종일 앉아있던 다리 근육을 풀어주면 밤새 피가 발끝까지 순환합니다. 혈관은 자는 동안 스스로 복구 작업을 합니다. 그 시간을 열어주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이 루틴을 4주간 꾸준히 지켰습니다. 예전엔 잠들기 전 다리가 욱신거렸는데 요즘은 다리가 가볍고 잠이 잘 와요. 그건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는 뜻입니다. 2달이 지나 다시 검사했을 때 LDL 혈관 속 기름은 132에서 119로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중성지방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치보다 어르신의 걸음소리가 더 반가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 발소리가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동의 양보다 움직임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몸을 깨워주면 피는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고지혈증은 결국 멈춘 피의 병입니다. 움직임이 돌아오면 혈관은 다시 젊어집니다. 걷기 10분, 물 1컵, 들기름 1숟가락.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피가 흐르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돌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당신 몸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 해보세요. 아침에 걷고 저녁엔 스트레칭. 일주일이면 몸이 변화를 느낄 겁니다. 2달이면 혈관이 반응하고 3달이면 얼굴빛이 달라질 겁니다. 고지혈증은 늦게 온 병이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은 늘 피곤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해요. 밤에 자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2달 뒤 다시 만난 어르신은 전혀 달랐습니다. 눈빛이 밝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얼굴이 달라집니다. 혈관이 막혀 있을 땐 피가 얼굴까지 충분히 오르지 못해 피부색이 탁하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혈류가 돌아오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볼이 은은하게 붉어집니다. 이건 화장품이 아니라 혈관에 힘이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은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고지혈증이 있으면 밤에 자주 깨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많습니다. 피가 끈적하면 심장이 더 세게 일해야 하니까 밤에도 몸이 쉬질 못합니다. 하지만 피가 부드러워지면 심장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잠이 깊어지면 다음 날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기다려져요. 이 말은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3번째 변화는 기억력과 집중력입니다. 피가 끈적하면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꾸 깜빡하고 말이 헛나오고 계산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혈관이 맑아지면 뇌세포가 다시 깨어납니다. 책 읽는 게 재밌어졌어요. TV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해요.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보다 생각이 또렷해지는 변화가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김명자 어르신도 요즘은 기억이 또렷해요. 전에 봤던 드라마 내용도 잘 떠올라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돌아온 순간입니다. 마지막 변화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혈관이 막혀 있을 때는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짜증이 쉽게 납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피가 잘 돌지 않으니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피가 돌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별일 아닌 일에 웃게 되고 걷는 길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먼저 웃는다. 이건 수많은 환자들이 보여준 공통된 변화입니다. 70세 박노철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고지혈증에 당뇨까지 겹쳐 혈관 손상이 빨리 진행됐던 분입니다. 처음엔 선생님 먹을 게 없어요 라며 불평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식단과 걷기 루틴을 3개월 지키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볍다는 말 대신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건 회복의 완성입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술을 끊지 못하고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 6개월 뒤 응급실로 오신 경우도 있었죠. 그분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 들을 걸.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도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포는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피가 조금씩 맑아지고 혈관벽은 스스로 복구합니다. 그 속도를 늦추는 건 게으름이고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사 시간은 약속처럼 지키기. 둘째, 들기름과 등푸른 생선 등 좋은 기름을 꾸준히 섭취하기. 셋째, 하루 10분 걷기. 이 3가지가 합쳐지면 피는 다시 부드럽게 흐르고 혈관은 새로 태어납니다. 몸은 항상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리듬을 되찾는 순간 몸은 그 즉시 반응할 겁니다. 오늘 당신이 시작한 이 작은 실천이 2달 뒤에는 수치로, 3달 뒤에는 얼굴빛으로, 그리고 6달 뒤에는 삶의 자신감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혈관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지탱할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만들어 온 하루 24시간 혈관 회복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이 아닌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아침 7시 몸을 깨우는 물 1컵, 잠에서 깬 직후 따뜻한 물 1컵을 마십니다. 이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밤새 굳어있던 피를 깨우고 간이 혈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첫 신호입니다. 찬물은 피를 수축시키니 반드시 미지근한 온도로 하세요. 김명자 어르신도 이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졌어요. 그 한 잔이 피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침 8시 부추와 계란 한 접시. 아침을 거르는 순간 몸은 기름을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반대로 아침을 챙기면 피가 순환을 시작합니다. 부추의 알리신이 피를 움직이고 계란의 단백질이 혈관벽을 탄탄하게 지켜줍니다. 여기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하면 완벽합니다. 좋은 기름이 나쁜 기름을 밀어내는 법이죠. 오전 10시 햇빛 아래 10분 걷기. 아침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햇빛을 쬐며 걷는 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 피 속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를 깨웁니다. 비타민 D는 약보다 강력한 혈관의 자극제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햇빛 아래 걷는 그 시간에 피는 스스로 맑아집니다. 점심 12시 천천히 그리고 20분 이상. 빨리 먹는 사람일수록 피가 끈적해집니다. 한 숟가락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음식의 온도와 향을 느껴보세요. 이건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간과 혈관이 일하는 속도를 맞춰주는 훈련입니다. 김명자 어르신이 제일 힘들어했던 습관이었지만 2달 뒤 졸음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죠. 오후 3시 물 1컵 휴식 10분.
식사 후 한참이 지난 오후, 이때 물 한 잔이 두 번째 정리 타이밍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절반은 이 시간대에 부족합니다. 물을 마시며 잠깐 의자에 앉아 깊게 호흡하세요. 숨이 깊어지면 피가 더 멀리 갑니다. 저녁 6시 기름 대신 채소 중심 식사. 하루 중 혈관이 가장 피로해지는 시간입니다. 튀긴 음식, 고기 국물, 짠 찌개는 피해야 합니다. 대신 데친 채소, 생선, 두부가 좋습니다. 저녁은 가볍게가 아니라 일찍이 핵심입니다. 7시 이전에 끝내면 간이 피를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밤에 회복이 일어나는 비밀입니다. 밤 9시 다리 스트레칭 3분. 하루 종일 고생한 혈관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끝을 당기고 무릎 뒤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밤새 피를 순환시키고 다리 부종과 저림을 예방합니다. 피가 도는 사람은 잠도 깊습니다. 밤 10시 수면의 시작. 잠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침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피가 잘 도는 사람일수록 잠이 깊고 그 깊은 잠이 다시 혈관을 복구시킵니다. 이 하루 루틴은 김명자 어르신의 6개월 변화를 통해 증명됐습니다. 2달 만에 수치가 내려가고 3달째엔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6달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하루라도 안 걷고 안 먹으면 몸이 답답해요. 몸이 스스로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지혈증은 복잡한 병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어긋나 생긴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 순서만 바로 세우면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당신의 몸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세요. 7일이면 피가 반응하고 30일이면 수치가 바뀌며 90일이면 얼굴빛이 달라질 겁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리듬을 되찾는 순간 피는 흐르고 그 피가 다시 당신의 생명을 지탱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살아 숨쉬는 힘이 됩니다. 내일은 당신의 혈관이 맑아질 차례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